어제는 개인 사정으로 촬영을 못했는데요. 평일날 촬영을 안 하면 이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노파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몇 분이나 보시겠습니까 이걸.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하튼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와 이거 포지션을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머리에 머리털이 수십 개는 빠졌을 겁니다. 쥐어 뜯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포지션을 늘리진 않았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초반부 월초에 강력하게 빨리 반등했던 거에 비해서 후반부로 오면서 약간 결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지난번 11월 달 초에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빠르게 올라왔죠 그때. 그 다음에 11월 때는 완전히 세댔죠. 이거 공매도를 금지하다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가 있다가 그 공매도 또 금지를 연장하면서 튀었거든요. 이때 사실 공매도 금지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여하튼 네. 근데 요번에 빠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었는데 반등이 셌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참 했는데 약간 결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요번 주에 발표한 것 중에서 미국의 고용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미국 시장에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이 17만 4천으로 기대치보다 4만 8천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 전달엔 마이너스였는데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도 예측치보다는 더 줄었어요. 77만 9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개걸음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민간 비농업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민간하고 공공 다 합한 비농업 부분의 그 고용 부분을 보면 약간 줄었어요. 이건 기대치보다. 이거는 안 봐도 훤한 게 공공기관에서 실업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농업 부분을 깎아먹었겠죠. 그리고 연 이틀 실업률이 6.7로 연 두 달 움직이다가 이번에 6.3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바이든 부통령이 뭐 1조 9천억 달러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 조정권에 대한 부분이 확보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경구부양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이런 관점이라면 이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 주시장 미국이 이걸 툭 치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생각보다는 낮아요.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움직임 자체가, 오늘 보면 일봉 보면 움직임 자체가 탕탕탕 튀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약간 초반부에만 살짝 하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세게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 정도까지 올랐고 이제 넘었죠. 중국은 혼조세로 끝났고 유럽도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급락 소리가 잠깐 끊겼을 겁니다. 제 컴퓨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윙 하면서 재발동을 걸면서 잠깐 쓰는데 잠깐 썼었네요. 여하튼 상황이 약간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키워드라고 봤던 비트코인이 빠른 속도로 쓰는 내려가면서 처음에 조정이 스타트 됐죠. 그러다가 후반부에 게임스탑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거 한 달 만에 일어난 건데 10달러 후반대에 있던 게 갑자기 여기 보시면 이게 140달러니까 한 7배, 8배 정도까지 올랐죠. 여기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불붙으면서 갑자기 점프업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400달러, 460달러 넘게 장중에는 460달러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배가 훨씬 넘는, 뭐 20달러였다 하더라도 23배잖아요. 10몇 달러 후반대였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배수까지 올랐다 지금 붕괴됐습니다. 주도자는 SEC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한 짓이니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행위인 거죠. 이거를 사라고 주도했던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들어온 순진한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하튼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테슬라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 테슬라 이렇게 잘 버텼으면 타고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요번에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기대에 대한 어떤 발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만 지금 타진하고 있고 움직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조정에 잘 버텼으면 올라갈 때 탄력을 받고 올라갔는데, 조정에 잘 버티긴 했는데 올라갈 때도 탄력이 없다? 이상하죠 지금.
사실 잘. 이 기사 보도를 보면요, 약간 결이 좀 이상한데,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게임스탑의 어떤 그런 광분이 사실은 그 시장 전체적으로 넓게 확산된 스트레스를,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게임스탑이 화들짝 했다가 확 붕괴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시장 전반 중에 특히 이 기사를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블룸버그 통신인데 이제 월스트리트 베테랑이 말했다는 거예요. 마켓에 시장이 한 15%가 갑자기 확 폭락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몇 가지 주식들이 버블 영역으로 밀려 올라갔는데 이미 많은 어떤 요인들이 거기에 이미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기사를 잘 우리가 믹싱해 보면 일정 영역에 있는 애들이 게임스탑과 같은 광분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불안감, 그런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갑자기 그런 애들이 밀려 내려가면서 시장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일정 섹터의 영역들은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붕괴나 급격한 조정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게 작년 하반기에 공매도를 연장해 주면서 한 번 더 분출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공매도를 연장해 줬으면 안 되는데 이번 정부가 이 부분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하튼 돈 딴 분들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요 전에 동영상 찍을 때 부동산 버블 하고 중국의 긴축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부분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마켓워치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긴축 가능성이 화들짝하게 놀라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2004년도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상승하던 게 갑자기 확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왜 내려간 거냐면 원자바오 총리,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긴축 정책을 치겠다고 대규모로 딱 공포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한번 조정받았었거든요. 지금이 그때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올라와서 너무 이게 빠른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당국이 긴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지금 돌입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중국이 가장 빨리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고 코로나도 잡혀 있는데 잘, 여기 보시면 각신 제조업 지수가 급락했거든요. 아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이 2달 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업은 전달에 그냥 이번 달에 확 내려왔어요. 이건 이제 베이징 쪽에 대규모로 봉쇄를 하고 막 이렇게 중국도 여기저기서 뭔가 생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대규모 봉쇄들을 막 취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춘절이 다가오는데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예전에 원자바오 총리가 있었던 그런 쪽의 심리처럼 조정에 대한 심리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도하게 오른 거가 플러스 알파죠. 경제하고 경제 상황하고 주가 시장이 너무 이반돼 있는데, 괴리감이 큰데 그 큰 탄력에 찬물을 붓는 작업을 한 거고, 중간에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급등했다가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걸 투자자들이 봤겠죠. 그러면 그 영역 일부 과도하게 오른 주식들, 물론 근거가 있는 걸로 오른 주식들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세력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을 벗어 이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본을 볼까요? 이건 상해 지수고요. 이거는 CSI 지수인데 CSI 300 지수입니다. CSI 300이 상해보다 세거든요, 움직임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반부에 2번 하다가 후반부에 다 빼먹고 끝났어요. 상해도 마찬가지인데 상해는 마이너스로 끝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시면 초반부에 셌다가 마이너스까지 확 내려가서 1% 넘게 올라갔다가 이게 마이너스 영역까지 빠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고 내려오고 하다가 후반부에는 올라갔거든요. 개미들이 후반부에 대규모로 팔았는데, 대규모는 아니죠. 4천억 정도니까 쭉 팔았는데 기관하고 여기 좀 받아줬고,
투자자 동향을 보면 제가 중요한 키가 아닐까, 관전 포인트가 연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은 아직 매수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여기 보시면 12월 말부터 계속 매도 포지션이죠. 연기금이. 물론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을 거예요. 주식하고 채권 간의 비중을 잡고 조정하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연기금은 그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들어오려면 요번 조정받은 정도에서도 안 들어왔으니까, 조정받은 정도에서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게 조정받으면 그때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국내 시장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이상 끝나긴 했는데 그게 좋은 흐름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더 우려해야 될 거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중국의 긴축에 의한 요인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의 흐름은 곧 뭔가 상황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좀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돼서 바이든 쪽에 있는 부분이 좀 더 세질지, 혹은 중국 당국자들이 긴축 안 할 거야라고 이렇게 신호를 던지든지, 뭐 이런 어느 쪽 방향에 의해서 움직일지는 뭐 그런 부분은 결정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있는 게 이 기사입니다.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 최장기로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주가를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특히 떠받친 것뿐만 아니라 이때는 더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바람에 이 밀려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서 공매도 금지를 실행했다면 이 밀려 올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국가 S&P 500 지수 올라가는 건 느낌, 나스닥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 때문에 이게 폭락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죠. 5월 달에 공매도가 끝나면 이 벼르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매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공매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면 기관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물 매도 공세까지 같이 맞붙으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현 정부에서 이 짓은 정말 잘못하는 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여기 보시면 뭐 공매도는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시장에는 어떤 주식의 가격이 오르겠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 팔아서 내리는, 아니 너무 올라서라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차입 공매도죠.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다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일어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는 부분이지 공매도 자체가 나쁘다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 미국처럼 정말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차익 공매도도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본주의가 잘 돼 있는 미국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용인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공매도가 얼마나 긍정적인지는 사실 이 게임스탑을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게임스탑은 사양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여기 17달러대에 있다가 보시면 한 달 차트입니다. 이게 한 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147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면 이때가 이제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거예요. 여기가 이제 높게는 158달러까지 올라갔다 확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다시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개미들이 이 사수를 외치면서 점프업을 했는데, 이 기업이 미래에 이만큼 오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공매도는 나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갖다 여기 와 이거 사라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사실 이게 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주식에서 돈을 따겠다고 달라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하지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달라붙었던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뛰어들었던 개미들은. 공매도가 시장이 잘못된 버블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에서 개미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걸 보면 모르지만 니콜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제가 안 보여드리고 사그라들었는데, 이 전기차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공매도 쳤던 그 헤지 펀드가 얘 이거 다 거짓말이다,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매도를 치고 시장이 이 주가가 완전히 밀려 내려왔는데 그쪽에서 내세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니콜라 이 본사가 반박을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잘못된 행위를 얘기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거 헤지펀드 업체가.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발표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면 여기에 들러붙은 이 뒤에도 개미들이 계속 들러붙을 수 있겠죠. 그 개미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붕괴됐을 건데. 결과적으로 공매도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작전주처럼 잘못된 정보를 내놓고 공매도를 쳐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어떤 세력들이 얘는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밀어내린다는 것은 시장의 정화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미들이 그러니까 그런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이 우량주들을 가지고 중소형주 우량주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소형주가 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이 밀려 내려오는 게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물론 개미들은 그런 부분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호를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공매도 세력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는 몇 가지 주식들은 그렇지 않은 주식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향후에 5월달 요때도 공매도 때문에 다른 나라 주식시장하고 괴리를 보일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하면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경기 긴축과 관련된 중국 때문에 그 다음에 과도하게 올라왔던 광기가 약간 식는 것 같은 느낌 이 두 가지가 믹싱돼서 탄력이 약간 더뎌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플러스 알파로 5월 달에 공매도가 끝나면 외국인 공매도로 뭔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4월 한 중반 이후 지나서부터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다른 주식하고 이반되거나 혹은 그쪽에서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세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과도한 배수를 치고 있다거나 근거 없이 그냥 곁다리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